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 영어 양칠입니다. 오늘은 would have 과거 완료, 과거 분사의 형태를 살펴볼 겁니다. 자, would have pp라고 우리가 보통 외우는데 이거 가정법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가정법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그 외에 그 가정법 말고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달라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던 거는 will have 과거 분사였는데 이때 will have 과거 분사의 의미는 you will have seen something. If you have flown Virgin America였나요? 예, if you have flown Virgin America 그 항공을 타셨다면 you will have seen the cartoon-like video, safety video. You will have seen 해서 보셨을 겁니다인데 그 실제로는 의미는 you have seen이죠. You have seen인데 거기에 추측의 의미를 넣으려고 will을 넣었죠. 자, would have를 하면 would have 과거 분사를 쓰면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 사실의 반대죠.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로 쓰이는 예를 볼게요. Had there been any Yiddish translations? Yiddish 이것도 뉴욕 타임스에서 제가 가져온 예문이라서 좀 익숙치 않은 예문이 있을 것 같은데 Yiddish는 저기 유태인들이 쓰는 말이죠. 유태인들이 동유럽어하고 자기네 원래 쓰던 말하고 뭐 섞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유태인들이 쓰는 어떤 언어가 있어요. Translations가 복수로 쓰인 거 보면 번역본이죠. 이디시 번역본이 있었더라면 he would have known.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디시 번역본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몰랐죠. 그래서 he would have known. 그가 알았겠지라는 말은 그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알았을 것이다고 실제 의미는 그는 몰랐다죠. 가정법은 그렇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 또 살펴보죠. They would have known even if he hadn't announced it. 그가 발표를 안 했더라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거다. 이미 다 전해들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전해들을 만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공식 발표를 안 했더라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는 발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는 발표를 했고 they would have known. 이거는 실제로 그들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he would have known은 그는 알았겠지. 번역본이 있었더라면 그는 알았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몰랐어요. 여기서는 그가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알았을 것이다. 실제로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예. 예. 그러니까 발표를 안 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에요. 좀 추가한다면 They would have known anyway, even if he hadn't announced it.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이게 과거의 반대는 이 부분만 반대네요. 그가 발표를 안 했더라도 알았을 것이다. 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공식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로만 이제 보통 교과서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과거 사실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발표를 안 했더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이거하고 연결이 돼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데 내가 확실치는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발표를 했죠. 실제로는 발표를 하고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가 발표를 안 했더라도 그들은 알았을 것이다라는 건 사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때 발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가 발표를 안 했더라도 알았을 거야 아마. 충분히 이제 추측이 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게 가정법이면서 추측의 의미가 들어가죠. 이 추측의 의미만 이 부분만 딱 가져다가 추측의 의미로 써요. 이런 가정 부분이 없이. 예. 제가 본 글은 일본이 항복하던 시점에 그 미국 미국 군애들의 상황을 그린 짧은 에세이 같은 게 있어서 뉴욕 타임스에 그걸 본 건 좀 읽어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When both Iwo Jima
우리 이오지마라고 많이 하는데 Iwo Jima and Okinawa were captured in early 1945. 자, 미군이 그때 이오지마 섬하고 오키나와를 점령합니다. 점령했을 때 Every sailor in the U.S. Pacific Fleet, 미국 태평양 함대에 있는 모든 수병은 해군 병사는 누구나 would have known what was coming next. 이제 다음은 뭔지 알았을 거예요. The invasion of the Japanese home islands. home islands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쿠슈 뭐 해가지고 그 큰 섬 덩어리들 있죠. 본토. 일본 본토 침공이 이제 있겠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다음 차례는 일본 본토 침공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일본 이런 섬 하나 점령하는데 하도 이제 극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굉장히 희생이 많았단 말이에요. 미군들도. 자, 이 두 개 섬을 탈환했을 때 45년 초에 모든 수병은 알았을 것이다. 이거는 바꿔 쓴다면 knew죠. Everyone, every sailor knew what was coming.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았습니다. 본토 침공이라는 걸. 그리고 걱정이들이 많았죠. 이제 죽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다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핵을 터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그 핵을 터뜨려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모두는 알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죠. 글 쓰면서 조심스럽게 쓰고 싶을 때 있죠. 그러면 they would have known 이라고 하는 거예요. What was coming next? 자, 그래서 핵이 터지고 나서 일본 내에서는 계속 싸우자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항복하자라는 쪽이 있고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on August 14th 8월 14일에 하지만 8월 14일에 the empire 일본이죠. 일본이 transmitted its acceptance of the surrender. the surrender를 accept한다는 건 연합군 측에서 제시한 서렌더가 있죠. 너 무조건 항복하라 라고 했더니 받아들인다고 한 거죠. Its acceptance of the surrender to its embassies in Switzerland and Sweden.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합군 측에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기 전에 먼저 보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하고 스위스에 있는 자기 대사관 측에 먼저 공문을 전문을 보낸 겁니다. 우리 항복한다. 그러니까 그 관련 조치를 너희들도 뭐 취하고 알고 있어라 하고 스위스하고 스웨덴에 항복하겠다라는 걸 보냅니다. By the next day,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자, 8월 15일이 되자 the fleet 태평양 함대입니다. 태평양 함대는 would have known of the surrender. 일본 측의 이 항복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know of는 뭐뭐에 대해서 알다죠. would have known of the surrender.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learned of the surrender. 알게 되다.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know라는 거를 knew라고 해도 돼요. By the next day, the fleet knew of the surrender. 태평양 함대는 이 일을 알게 됐다. 태평양 함대는 알게 됐다. 그런데 이걸 추측하고 싶잖아요. 추측으로 단정하기 싫으면 would have known 이라고 하는 거죠. 8월 14일에 전문을 보냈고 다음 날이면 미국 태평양 함대는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an enormous wave of relief.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가 훅 지나가듯이 그 사람들의 그 안도감이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안도감이 would have flowed through the ships. 미국의 그 수병들이 있는 그 배들이죠. 배들마다 함정들마다 엄청난 안도의 파도가 지나갔을 것이다. would have flowed through.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죠. 내가 단정하려면 엄청난 안도의 파도가, 그러니까 한 차례의 안도감이 전함들을 쓸고 갔다. 안도감이 전함들을 쓸고 갔다. 해도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으셔야 돼요. flew라고 해도 되는데 would have flown 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Just as enormous joy seized Americans back home. 이거는 이 사람이 그 가정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 글쓴이가 이거는 확실히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당시 그러니까 미국 전함들의 수병들이 어땠는지는 이 사람은 추측으로 쓴 거고요. 이거는 확실한 팩트로 썼죠. Just as 엄청난 기쁨이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back home 본국에서 미국인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뉴스 통해서 전해 듣고 다들 기뻐했거든요. 엄청난 기쁨이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던
있었던 것처럼 안도감이 휩쓸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would have 과거 분사해서 would have 과거 분사하면 통상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가정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실제로 과거 사실일 때도 있고 가정법으로 쓰여서 또 가정법하고는 상관없이 과거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쓰일 수 있다는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